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네. 일단 면접 교섭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면접 교섭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면접 교섭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를 어느 한쪽이 양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이제 상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면접 교섭을 하게 됩니다. 법에 보면 이제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비양육친,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지 않던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나 뭐 해외 거주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직접적으로 자녀를 이제 면접 교섭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의 조부모라던가 이렇게 직계 존속이 면접 교섭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가정법원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면접 교섭이라는 권리는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제한을 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그래도 혹시 필요한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가 청구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면접 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아니면 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또 많잖아요. 이슈가 많은데 내가 양육비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보여줄 수 없다 막 이러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많잖아요. 되게 많죠. 네. 그렇죠. 뭐 아이를 약간 무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사실 이게 면접교섭권은 어쨌든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함부로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뭐 미지급했다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사실 제한되기가 힘들어요. 보통 면접 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통은 매월 2회 정도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뭐 보통은 둘째, 넷째, 뭐 주말을 보통 하는데 뭐 토요일 언제부터 뭐 일요일 몇 시 이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깐딴쟁이라서 뭐 혼자서 못 돌본다 이러면은 이제 뭐 당일로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1박 2일로 해서 주말에 뭐 토요일 몇 시에서 뭐 일요일 몇 시 이런 식으로 하고 키우지 않는 부모랑 또 오랜 장기간도 한번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여행을 다녀오든지 뭐 그럴 기회를 줄 수 있기 위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는 5박 6일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랑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혼 소송할 때 뭐 보면은 법원에서 아예 그냥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늘상 같은 맞아요, 문구. 맞아요. 네.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네. 딱 나오면은 네. 뭐 둘째, 넷째, 네. 네. 첫째, 셋째? 보통 첫째, 셋째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둘째, 넷째가 첫째는 많은 좀 더 느낌이에요. 많았던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첫째, 셋째가 하면 다섯째 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는 없으니까. 그러면 애매하니까 둘째, 넷째로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 셋째, 다섯째는 왜 안 합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누가 2주 단위 느낌이니까.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러는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인데 면접 교섭에 대해서 몰라서 뭐 걱정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뭐 걱정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네.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이것보다 덜 하게끔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면접교섭센터 이음룰이라는 게 있다는데 네네. 사실 이거 저도 몰랐어요. 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제 처음 생기게 된 건데요. 이제 면접 교섭을 하게 될 때 약간의 이제 뭐 분쟁이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나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피해를 받은 게 있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아예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거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서울 가정법원만 있다가 이게 점차 늘어나가지고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 도담, 광주가정법원 동심이 개소했고 2020년에는 전주지방법원의 도란이 개소했고 디귿자로 다 맞추게 된다. 네. 2021년에는 이제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들도 이제 개소가 됐고 그 다음에 대구가정법원은 해맑음. 이제 2025년까지는
전국에 18개의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쪽 키우는 집에 가서 보는 것도 애매하고 저쪽 집에다가 하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릴 거고. 그쵸. 예, 차라리 이게 낫지. 크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면접교섭센터라는 거 하고 인도 지원 이제 서비스라는 건데 면접 지원은 아예 그냥 면접 교섭을 거기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법원 이음누리라고 하면은 이음누리 이제 가정법원 1층에 이제 이게 따로 장소가 있는데 왜 자꾸 제가 웃냐면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은 어떻게 돕는 거죠? 너무 궁금한데? 나도 여기 가면 즐거워지나? 그다음에 인도 지원 서비스는 면접 교섭은 이제 알아서 뭐 키즈카페도 원하는 곳에 가서 하는 건데 이제 자녀를 인도할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아마 양육자가 내 장소를 공개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애를 인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길로 다시 애를 데려다 주면 다시 나한테 데려가는 네. 요런 이제 장소 제공만 하는 그런 서비스 크게 두 가지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사전 합의와 동의가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이혼 소송 중에도 너무 이런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다 하면은 그냥 직권으로 이혼누리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만 그 자격이 있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만 14세 미만 한 달에 2번 6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개월 정도. 6개월밖에 이용이 안 된다고요? 이건 좀 그렇죠. 이때 무단으로 2번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규칙을 어길 때는 바로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 너무 좋은 데인데 바로 왜? 잘해. 한 번 이용할 때 이제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 이것도 30분 이상 늦으면 서비스 취소 가능. 저는 이제 서울가정법원에 나와 있는 안내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건데 아마 뭐 다른 이런 데도 다 뭐 해맑음 이런 데도 마찬가지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서울가정법원이 서울이 크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면은 그 북부에 사는 분이 여기다가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청은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민원실에 이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가정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해요. 왜냐면 보통 면접 교섭은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공휴일만 휴관이고 네. 주말에는 운영을 하는데 대신 이제 10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점심시간 빼고 1시에서 6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면접 교섭 할 때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면접 교섭 시켜줘야 되는 사람들 은 사실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이제 문구는 다 들어가요. 그게 보통 보면은 뭐 면접교섭 행사에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연구가 많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같이 살고 이럴 때는 엄마 아빠 다 너무 좋아했어요 애기가. 근데 이제 면접 교섭을 하러 갔더니만 애기가 나를 뭔가 너무 안 좋아하고 갑자기 나에 대해서 약간 거부를 하고 안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막 애기가 거부하니까 뭐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 연락이라던가 뭐 메시지도 자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애가 뭐 이렇게 약간 뭐 답장도 뜸하고 막 연락이 없다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 따돌림 행위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제 PA라고 이제 하나 봐요. 이게 왜 발생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그 이면에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따돌림 행위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랑 있을 때 비양육자에 대해서 험담하기 그 다음에 면접 교섭을 또 방해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빠라고 치면 아빠랑 너 만나고 자꾸 그렇게 뭐 재밌게 놀고 오고 이러면 엄마가 너 안 좋아할 거야. 나를 평소에 주 양육자에 대해서 버림받지 않거나 항상 애정을 이제 잃고 싶지 않는 것 때문에 비양육자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행위가 막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뭐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거를 이제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지금 이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면접 교섭을 이유로 네. 애기 데려갔다가 인터셉트 네. 해버리면 어떡하냐. 사전 처분 시간에도 이제 언급드린 적이 있는 사건인데 양육자랑 비양육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때 양육자가 지정이 됐는데도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갈 때는 형법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죄가 성립을 해요. 중범죄거든요. 유괴예요, 한마디로. 보통 판례는 지금까지는 폭행이나 협박 아니면 사실상 힘을 행사해서 약간 억지로 뺏어오는 경우에 이 약취죄를 인정했어요. 최근 2021년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이 이제 면접 교섭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녀를 그때는 이제 적법하게 데려간 거예요. 그 방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이 종료를 해가지고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안 지킨 거죠. 종료 시점에 데려다 주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적법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 케이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프랑스인이어가지고 아이가 프랑스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던 비양육자가 1개월 동안 이제 한국에서 면접 교섭을 하기로 다 이제 이건 정해진 거라서 아이를 이제 한국에 데려왔는데 이제 연락을 두절한 거죠. 두절한 거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막 했어요. 수원 법원에다가 뭐 양육자 지정하고 인도를 명안에 청구하고 그래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화상통화랑 프랑스어 지도랑 면접 교섭 등을 위한 뭐 이런 거를 다 사전 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이혼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 그 사전 처분을 했었는데 2016년 9월 29일에 드디어 이제 이혼이 확정돼가지고 프랑스인 배우자가 이제 나한테 보내라 내가 양육자니까 유아 인도 심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민사 집행, 강제 집행을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적극하게 집행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만 5세였는데 네. 한국에 가서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이제 거부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현상이 하니까. 그쵸, 네. 나타난 거예요. 데려간 아빠한테 감시까지 시켰어요. 애 네.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뭐 잠깐 가두는 거 있잖아요. 네. 감시까지 했는데 결국엔 감시를 하던 중에 이제 어쨌든 포기를 했는지 이제 아이가 인도가 된 사건이었는데 네. 이때는 사실상의 힘도 행사를 한 건 아니었죠 처음에. 왜냐면 적법하게 면접 교섭을 위해서 데려간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실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을 하는 경우 케이스가 없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자유로운 생활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을 시켜서 아이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아동 반환을 거부한 걸로 봐서 가정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의 복리를 곧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가 나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실형까지 뭐 이어진 것 같진 않고 결국에는 이제 선고유예로 이게 나온 끝났네요. 거죠. 네. 아무튼 유죄로 확정이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면접 교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